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쌀쌀하고 춥네요. 여기 부산에도 좀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영하로까지는 안 내려가고 약간 좀 춥긴 춥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는 아닌데 그러고 저번 영상에, 앞전 영상에서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의 특검에서의 증언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윤영호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국힘보다 민주당에 더 가까웠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2017년에서 2020년 그 사이인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집권당이니까 국민힘보다 더 가까웠다. 그때 제가 바람을 잘못했어요. 그때 보니까 1917년이라 1917년. 말이 더 헛나왔어요. 수정합니다. 정정합니다. 1917년이 아니고 2017년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그 사이에는 국민의힘보다 통일교가 민주당이 더 가까웠다. 국힘보다. 네, 정정합니다. 그리고 또 저번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함자방님, 그리고 파이어 족발님, 소중한 댓글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댓글 올려주시기 바라고, 많이 참조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썸네일에도 올렸지만은, 정청래와 민주당 의원들은 왜 새가 빠지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허벌나게는 또 저쪽 전라도 사투리고, 왜 정청래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새 빠지게 허벌나게 안 싸우나?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동지네요, 동지. 12월 20일 동지네요. 저는 아직 팥죽도 못 먹었는데, 팥죽은 뭐 별 의미도 없어요. 팥죽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죠. 얼마 며칠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 또 이브고 크리스마스고 연말입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어요. 다 됐어요.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보니까 병원년이에요, 병원년. 내년은 병원년입니다. 오가 이제 말 아닙니까? 말을 해, 내년은. 그리고 말도 이제 붉은 말띠. 내년은 보니까 붉은 말띠래요. 붉은 말띠 해, 붉은 말띠. 근데 올해는 이제 을사년이었죠. 을사년도 다 됐는데, 정말 가는데, 뱀해죠, 뱀. 올해는 뱀해죠, 뱀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을사년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을사년 때 우리가 수모를 국가 전체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1905년에 뭐 을사보호조약이라든지, 을사년하고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을사년 때는 항상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도 참 올해도 걱정을 많이 했죠. 올해 초 1일 달에 들었을 때 상당히 좀 걱정을 했어요. 역사에서 한 을사년이 항상 우리가 나라 전체가 국권을 뺏기고 그 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무난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중요한 해였죠.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지금도 말씀하시죠. 흥하느냐 망하느냐. 대한민국 지금 현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길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냐. 저도 이게 공감합니다.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잘못하면 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아가면은
응하는 거고, 그는 기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윤석열이 탄핵을 제압하면서 참 진짜 힘들었잖아요. 이까지 끌어오기가 윤석열을 쫓아내고 현대에서 탄핵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있었고, 현대 탄핵을 이끌기까지 지방이 그 참 몇 개월이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요. 탄핵하는데도. 거구들이 반발, 하고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고, 내란 체결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가장 큰 핵심은 윤석열 어쨌든 탄핵시켜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거. 2월 4일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망조로 들어가는 나라를 지금 건져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망하는 나라를 다시 국군이 구성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을사년이 보통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쪽이 많았는데, 열차적으로. 그래도 이번 을사년은 그런 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큰 축복이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 탄생한 그 자체가 축복이다. 다시 어떤 반전의 어떤 발전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핫이슈는 그 통일과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죠. 정청래가 어제까지만 해도 강력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영상에서 지적했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고, 특검을 수용해라고 내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소체로도 몇 개 올렸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 수용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이거는 정청래가 아무리 지가 반대해봤자 이거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근데 국힘 쪽에서는 이놈 국힘 쪽에서는 이제 특검을 하되 민주당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빼놓고 국힘은 빼고 민주당만 특검해야 된다. 민주당 쪽에 이제 연루된 인사들만 특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게 됩니까? 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주장하고 있어요. 국힘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가장 같이 하자. 여야 구분 없이 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지. 여야 구분 없이 해야죠. 왜 한쪽만 합니까? 하려면 다 같이 여당 구분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국힘의 쪽, 그 말도 명분이 없어요. 국힘도 이 정신 나간 놈들, 역시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 놈들도. 국힘 쪽도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저거는 빼자는 거야. 국힘 빼고 민주당만 하자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대다수 깨있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국민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갖고 잘못 있으면 처벌받겠다 이래야지. 저거는 처벌 안 받고 상대편만 처벌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그거 인정했어요?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 어쨌든 이제 이런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께서 그 대통령실에서도 환영한다. 여야 모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 평소부터, 초기부터, 얼마 전부터 궁금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거잖아. 여야 모두 그 전재수 장관 문제 티 나왔을 때부터, 그 전부터 여야 모두 엄정 수사하라. 그럼 지시를 내렸잖아. 그래,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렇게 갑자기 오늘 이제 정청래가 강력 반대했거든. 절대 안 된다 했거든.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입장이 선회된 게 가보니까 어저께 당정대 고위 이제 회담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실하고 민주당하고 했던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고. 정례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 그러고
강원식 비서실장 대응실 참석, 정청래, 뭐 김병기 참석 다 했죠. 아마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것 같아. 수용해라. 까불지 말고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명분이 없다.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민주당도 특검 수용해야 한다. 그런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것 같아.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아침에 이제 전격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 그래서 정청래만 뻘쭘하게 됐지. 에? 그러니까 정청래가 참 한심한 거예요. 결국 수용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야, 이거는. 국민들이 62%가 찬성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그걸 반대합니까? 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이거는. 결국 정청래가 반대하지만 결국은 수용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반대할 명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도 우리가 그 정청래의 그 정치적 안목, 정무 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얼마나 저열합니까? 결국 며칠 만에 번복하는 이런 수모를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또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 보면 한심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뜻이 전달돼야 어저께 고위 당정대 회담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런 추측이 돼요. 당연한데 뭐란 거 아닙니까? 가장 그게 지금 현안인데 특검 문제가, 돌교 특검 문제가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전달됐을 겁니다.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전달돼야 이제 겨우 움직이는 거야. 세상은 아도 아니고 대통령이 꼭 시켜야 이거 합니까? 에? 이미 이 정신없는 이 한심한 민주당 정치인들아,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몇, 한심한 자들아, 대통령이 이래라 꼭 재산물 아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야 하는 겁니까? 또 시키지도 않은 것도 잘해.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거는 뻘짓을 또 잘해. 헛발, 대통령이, 별로 원치 않는 이런 거는 또 헛다리 짚는 걸 또 잘해. 시키는 건 안 하고.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요. 이런 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특검은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서야 되는 거야. 우리 좋다, 하겠다. 우리 민주당에 만일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수사상 나오면은, 우리도 그 당연히 처벌받겠다. 우리부터 처벌받겠다. 이래 나가야지. 응? 꽁무니 빼고. 결국은 꽁무니 빼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지시가 내려오니까 수용하고. 이게 한심한 거야. 응? 이미 일찌감치 대통령은 이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을 하셨다고 의견 표명을 했단 말이야. 물론 통일교라고 어떤 딱 특정 종교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치권과 사이비 종교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하셨잖아. 문제가 있다. 정치권과의 유착이 사이비 종교와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 이러고 그 법제처장한테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말해라. 검토해봐라. 지시를 내렸잖아. 일본에서도 그 통일교를 해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라. 대통령이 분명히 그것도 의사를 표명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지. 그러고 대통령이 그때 뭘 했어요? 그 전재수 장관 문제도 거론되고 막, 그 민주당 인사들도 막, 보도에 나오고 나니까 그때 뭘 했습니까? 여야 모두 똑같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런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정청래는 왜 특검을 반대했어요? 왜 특검을 반대한 겁니까? 결국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정청래의 특검 반대 이유는 신문 적폐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의 그 정언에 따르면 특검에서 수사상 나온 말에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하고 더 가까웠다. 그런 정언을 했잖아. 응? 분명히 민주당 그 친문 인사들 중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다고. 이미 특검에서 다 불었을 거야, 윤영호가.
거론했을 거야. 누구가 어떤 접촉을 했고 어떤 동거래가 있었다는까지 누구한테 전달됐다는까지 나와 있을 거야, 다 지금. 그러니까 전청래가 이제 이걸 이제 저것다는 아는 거지. 눈치챈 거지. 아, 큰일 나겠다. 막 특검하면은 친문 세력들 작살 나겠다. 이런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강력 반대인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의 정청래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증명은 할 수 없지만은 추측하는 거야, 추측. 단정은 못 짓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신문 적폐를 보호하려고 구시대적인 그런 기회적인 발상을 한 거라.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썩고 부패한 그 사회비 종교단체였던 정치권과의 결탁, 유착, 그걸 밟은 세건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망합니다, 망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회비 종교의 어떤 공화국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응? 그 사회비 종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한다고, 정치권도 지배하고 모든 우리나라 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니까? 이번 기회에 뿌리 뽑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찌 보면 내란보다 더한 거야, 이거. 윤석열이 내란 척결보다도 이 사회비 종교의 어떤 밟은 세운 척결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악입니다. 악의 뿌리입니다, 이 아들이. 윤어게인 세력의 배우가 이 거구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그 단체가 어딥니까? 사회비 그 종교단체잖아요. 통일교, 뭐 신천지, 정강호, 뭐 사랑의 교회, 그러고 부산의 이게, 세계로 교회. 그런 사회비 그 거구 종교, 특히 개독교, 거구 쪽에 기독교, 옳은 기독교도 아닌 어떤, 그런 거구 기독교 세력들이 지금 붙어갖고 이 거구 세력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조정하고 있잖아. 근데 결국 저거 세상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얘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에 이게 돈을 주고 뇌물 주고 합니까? 이 사비 정당단체들이. 결국 저거가 이 모든 정치를 저가 개입함으로써 정치권도 저가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먹겠다는 거예요, 전체로. 완전 종교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종교공화국. 예?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도 정교 분리잖아요, 정교 분리. 헌법에 명시해놨대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헌법에 명시했어요. 그 대통령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때 지시를 내린 거야. 헌법에 분명히 정교 분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거는 헌법 위배다는 거예요. 헌법 위헌이다, 위헌.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그걸 밟은 생각 못하면은 사회비 종교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비 종교 세력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희망 없습니다. 완전히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큰일 나, 큰일 나. 얘들 하다가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이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는 거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런 사회비 종교단체를 해산해라고 지시를 내린 거잖아. 그런데 정천회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자신의 배후 세력,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문 적폐 세력들, 또 김어준 세력들, 그들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특검을 반대한 거라니까. 자기를 뒤에서 밀어주고, 자기 배후 세력이니까, 그 친문 적폐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특검을 반대한 거고.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물론 추측이지만은. 그러고 그 친문 적폐들이, 지령이 떨어졌겠지. 정청래한테 절대로 특검 수용하면 안 된다. 그래, 지령이 떨어지겠지. 정청래한테. 그런데 그래봤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청래가 강력 반대에 떠들어봤자 못 막는 거야.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정청래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국민 60%가 찬성하고 대의명분으로서 대통령도 이걸 강력 지지하는데 무슨 수로 정청래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걸 막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인간이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진짜 제대로 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래 특검을 반대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특검 우리가 더 적극 수용하겠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쪽에 인사들이 연루됐다 나면 우리 당에 처벌받겠다. 우리가 먼저 처벌받겠다. 이래 치고 먼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야. 더 명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응? 일단은 그래도 이제 뒤늦게나마 그 통일교 특검 문제는 민주당이 수용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남은 또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빨리 민주당이 그 얼마 전에 어청 거기서 뭐 의견한 거, 뭐 대폭 수령한 거 그거는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되고 대폭 수령하는 그건 하나만 한 거야. 응? 조이대한테 다 맡기는 조이대한테. 조이대가 모든 그 내란 전담 판사들을 조이대에 손아귀에서 다 임명되는 거야. 민주당이 안으로 하면은, 수령 안으로 하면은. 그런 거 하면 뭐합니까? 조이대한테 모든 증거를 다 주는 거 뭐 때문에 합니까? 지금 조이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기현 같은 그런 판사를 임명시킨 조이대 같은 문제 대법원장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은 빠져버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 전담 재판부를 내란 그 전담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을 뽑는가 그걸 현재 그대로 조이대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법을 뭐 때문에 만듭니까? 하나만 한 거.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에서 지적한 게 민주당 언제 정청래 이게 가장 큰 문제지만은 대표로 정청래와 김병기가 가장 지도부니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민주당 개개 의원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 반대 안 합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거다. 우리가 국민들을 그 1년 전에 촛불 들고 온몸을 드는 우리 그 국민들을 우리가 배신한 거다.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확실한 내란 척결 의지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 거기서 반대 안 하고 그냥 사실상 동의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썩을 때는 썩었어 지금 전체다. 민주당 전체가 개판이란 개판. 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란 척결 되겠어요? 응?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응? 절대로 뭐 내일 모레 24일인가 통과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통과시키면 안 돼. 지금 촛불 행동은 그 시민단체들 난리잖아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응? 죽 서서 개준다고. 민주당이 정신 차려가고 지금 난리잖아. 대폭 수령된 그런 걸 만들었다고 지금 철회라고 난리잖아,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일요일 아닌가? 일요일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엄청난 그 시민들이 그 대법원 앞에 모여가고 집회를 하시더라고. 응? 조이대 사퇴하라. 응? 그러고 민주당을 청토하고 또 조국당도 청토하고 조국당이 이제 갑자기 찬성을 하니까 대법원 내규를 대법원이 한 그걸 조이대가 한 그걸 내규를 하겠다는 그걸 조국당이 지금 찬성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 개판이야. 이 민주전형 하는 꼴이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 조이대한테 굴복한 거잖아. 기득권한테 굴복하고 있잖아 지금. 의원 배지 다 떼야 돼. 지금 하는 꼴지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당도 마찬가지고.
언배지 다 반납하라고 지금 하는 꼴하지 보니까. 당신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민주정의 국회의원이야? 예? 기득권하고 타협하고 해라고, 응? 민주 시민들이 당신들을 국회로 보냈어? 뽑아줬어? 언배지 반납하고 다 물러가라고. 제대로 안 할 거면은.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민주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조희대하고 조국, 정청래가 짜고 치는 고소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삼자 미를 연대라는 말이 나와. 어? 저끼리 삼자가 조희대, 조국, 정청래 저끼리 짝짝꿍 치고 겉으로는 싸움 척 하면서 약속대로 하면서 뒤로는 미를 관계. 응? 그래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 사실상 조희대 대부분 내교로 만드는 법 내용이나 전담 재판부 내용이나 민주당에서 수준한 내용이나 거의 같아.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 결국 결론은 조희대가 계속 판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들어먹는 거지. 민주 시민단의 그 촛불 행동이나 시민단체한테. 응? 결국 국민들이 뭐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을 지금 만들라고, 내란 전담 재판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기현 같은 그런 엉터리 판사가 다시는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결국은, 뭐 위헌이니 사법권 침해라니 그런 반발할 수 있는 기회만 주다가 결국은 용두사미로 꼬리 내려버리고 민주당이 하는 꼴라지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민주당 그 정치인들은 겁이 많아요? 전부 쫄보들이야. 쫄보들. 내가 볼 때는 겁쟁이들이야. 겁쟁이들. 기득권에서 당연히 반발하지. 기억을 하려면은. 저항이 당연히 있지. 모든 기억을 하려면은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야지. 그저 좀 저저 반발하면 그 눈치 보고 조정동 눈치 보고 그래갖고 무슨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쫄보들이야. 쫄보들. 겁쟁이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진영에서 정치하려면은 목숨 내걸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진영 쪽에서 정치하려면은 목숨 내걸고 해야 돼. 예? 그런 상황이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항상. 기득권 강한 부패하고 강한 강력한 기득권 체제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 정치하려면 그들하고 맞서려면은 목숨 걸고 해야 돼. 예? 지금 물론 민주당이 집권당이 여당이지만은 여당이 됐지만은 여당 행사하면 안 돼. 민주당은 맞는 야당이야. 민주당은 형체상 겉으로 볼 때는 여당이 됐지. 집권당 여당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야당이야. 야당. 그런 상황이라고. 야당처럼 싸워야 된다고. 집권당이니까 우리 어깨 힘주고 우리가 탱자탱자 놀고 막 권력이나 어깨 폼이나 잡고 어디 의원님 대원나 받고 다니고 그런 생각하려면 때려치우라고. 내가 집권당 의원님네 하고 폼이나 잡고 다니려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돼도 집권당이 돼도 야당처럼 싸워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그래. 우리나라 기득권 체제가 그대로 강구하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대통령 하나밖에 더 있어? 그 나머지 세력들은 그대로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존재해. 정치계, 문화계, 경제계, 언론계, 다 기득권 체제가 강공히 버티고 있잖아. 대통령 하나밖에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안일하게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 달아갖고 이제 내 국회의원 됐네 하고 감토나 만족하고 내가 앞으로 재선, 3선, 4선 그런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면은 당장 때려치우라고. 응?
그런 정치는 아무 필요 없어요. 응? 지 앞으로 재선, 3선, 4선, 그것까지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있다면 당장 때려 치우라고. 제발 좀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좀 나가라고. 깨어있는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만 보고 뭐 밀고 나가라고. 응? 무엇이 들어오는데 그래. 응?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응? 투쟁하고 강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야. 응?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그냥 편안히 생각하고 막 권력이나 누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처럼 여당이지만 야당이다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싸워야 한다고.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 게 계속 여당이 됐지만은 그래야 이 나라가 좀이라도 바뀌고 바로 서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줘야 기득권 세력하고 제대로 싸워줘야 이 나라가 조금씩 바뀌고 그래도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열일하시잖아요. 응? 진짜 뛰어난 개인기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끌고 있잖아요, 나라를. 응? 그러나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도 응?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나고 혼자서 진짜 열일을 하시지만은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주고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응? 이 점을 분명히 민주당은 명심해야 된다고. 모든 개혁 조치들은 입법으로만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 모든 개혁적인 조치들이 입법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법. 말로만 해가 뜯어갖고 그게 되는 거예요. 개혁 조치가.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그게 성사되는 거야. 개혁적인 조치가. 그러니까 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뜯는 개혁, 뜯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돼. 실질적인 일은 뭡니까? 입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응? 그러니까 개혁적인 법안, 뭐, 언론 개혁적인 법안, 뭐, 검찰 개혁 법안, 사법부 개혁 법안, 개혁적인 법안 천지잖아, 할 게. 응? 그냥 제대로 개혁적인 법안을 만들어갖고 일을 해라고, 제발 좀. 응?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잘해봤자 안 돼. 여당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국회하고. 응?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시 없이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썸네일에서도 제가 올렸지만, 민주당 참 어민들 좀 쎄 빠지게, 허블 나게 좀 일 좀 하소. 어? 쎄 빠지게 허블 나게 일 좀 해라고. 응? 이재명 대통령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라고, 제발 좀. 응? 좀 뻔받아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10분의 1, 아니 최소한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발 좀 쎄 빠지게, 허물나게 좀 싸우고 일 좀 하시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